2부 순서는 윤요왕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어느 순간 이 마을자치센터에 오고 나서 가끔씩 발표보다는 이렇게 옆에 앉아서 우리 발표자분들, 패널분들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듣는 그런 위치에 자꾸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춘천시민학교 2년 됐잖아요. 혹시 여러분 세계 행복의 날이 있는 걸 아시나요? 세계 행복의 날이 있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유엔에서 정한 2012년 3월 20일 맞나요, 대표님? 예, 제가 조사를 해갖고 왔습니다. 2012년 3월 20일 날 처음으로 유엔에서 세계 행복의 날이라고 지정을 했답니다. 몇 년 안 되지 10년 돼가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세계 행복의 날에 내년에는 우리 시민학교가 좀 주축이 돼서 한국 세계 행복의 날을 춘천에서 할 수 있기를 좀 바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패널분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저희에게 주어진 게 이제 80분 정도예요. 그래서 토크 콘서트라고 했지만 재미없고 딱딱하고 그런데 사실은 앞서 두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러는 구체성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춘천시민학교 2년간의 경험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맞게 가고 있나? 또 더 좋은 방향성은 뭘까? 이런 거를 저희가 저희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여기 계신 플로어에 계신 시민분들하고 우리 패널분들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토크 콘서트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해서 이분들도 모르세요. 이분들도 모르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춘천 시민학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분 발제에 대한 나머지 패널분들의 소감 또 발제자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돌아가면서 좀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서 춘천 시민학교가 어떻게 앞으로 갈까? 어떤 거지?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질문을 좀 준비했는데 그걸 패널분들에게 좀 질문을 각각 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 그리고 또 패널분 중에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손을 들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신청하셔서 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막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신청서 쓰면서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도 시민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렇게 세 꼭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하나 좀 재밌게 진행하는 거 뭐가 있냐면 저희가 쉼표 학교를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체 진행을 스톱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때마다 우리가 구호를 정해서 전체를 스톱시킬 수가 있습니다. 홈런을 치면 야구에서 전체를 스톱시키죠. 경기를요. 여러분들의 그런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패널분들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꼭 세 번째 난 질문해야지 아니고 어떤 말씀을 듣다가 손을 이렇게 조용히 드시고 외치셔도 좋습니다. 쉼표라고 외치셔도 좋고 외치시면 모든 걸 스톱시키고 그분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패널분들 각자 소개도 좀 부탁드리고요. 돌아가면서 우리 오연호 대표님하고 유현희 팀장님 때 맨 마지막에 좀 들을게요. 우리 세 분 그동안 2년 동안의 춘천 시민학교를 정말 직접적으로 고민하고 운영하고 해왔던 분들 세 분을 모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연호 대표님 옆에부터 양석원 선생님부터. 예. 네, 저는 실패학교 함께 같이 이제 협력해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교의 양석원이라고 하고요. 짧게 이제 그 2년 동안에 제 개인적으로 춘천의 실패학교 하면서 이제 생긴 변화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제도 보면은 요즘에 이제 흰남노라고 막 태풍 같은 게 오잖아요. 오면은 물론 이제 제가 사는 곳 그 서울에 대한 뉴스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저희 부모님 계시는 목포도 괜찮나 이렇게 찾아보게도 되는데 또 춘천 뉴스도 계속 찾아봐요. 뭐 태풍 오거나 아니면 뭐 레고랜드 뭐 생겼구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제 나름대로는 춘천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계속 이제 살펴보는 관계 인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그 연결되는 것들이 저 말고도 다른 사람도 훨씬 더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항상 이제 춘천 쉼표학교 올 때마다 생각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제가 만났던 덴마크 사람들이랑 가장 가까운 분들이 춘천 시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옆에 신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시민학교 그 쉼표학교의 제 1기 그다음에 올해 어게인 쉼표학교에 참여했던 시민 신준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그 포럼에 초대받아서 감사드리고요. 그 오연호 오늘 그 대표님하고 유현희 팀장님의 아주 좋은 그 강연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저도 열심히 그 시민학교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단법인 더 슬기로운 생활의 이윤환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우리 유현희 팀장이 지난 2년간의 걸어온 길 이 발표를 해줄 때 처음에 이 쉼표학교, 시민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연구 용역을 맡아서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나서 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운영사로서 더 슬기로운 생활이 함께 참여를 해오고 2년을 같이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앞자리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안에서 앞에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좀 많기는 했었거든요. 또 앞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 1시간 10분 정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 예상을 깨고 너무 소감들을 짧게 얘기하셔서 질문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제를 하신 유현희 팀장님, 예, 아까 발제는 발제고 이걸 하면서의 소감, 지난 2년간 소감을 좀 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발제를 소감처럼 해가지고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가능할까 싶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거를 저희는 행정 가까이 또 현장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잖아요. 행정 절차나 또 규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러니까 민간 조직에서 사실 이걸 자유롭게 펼쳐내는 것과는 사실 상당히 다른 포지션에 있기도 한데 이것들을 근데 저희가 그냥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어떤 용역사에 맡겨서 그냥 사업을 치러내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첫걸음을 떼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되게 고군분투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가치를 그래도 같이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고 이것을 참여한 이제 시민들을 통해서 조금씩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도 나름 어떤 성취와 좀 자긍심 같은 것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게 뭐 짧은 시일 안에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그런 되게 의미 있는 우리가 뭔가 우리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서로 같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일조하는 일에 나도 무언가 역할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들이었던 것 같고요. 되게 여기 함께 계신 분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삼 되게 감사하고 오늘 이제 오 대표님 강의 들으면서도 아침에 덴마크 시작할 때 영상을 보면서도 되게 약간 뭉클뭉클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우리가 하고자 했었지. 그러니까 되게 부족함이 많고 사실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좀 막막한 지점들도 있는데 충분히 이 안에서 지혜로운 해안들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오연호 대표님한테는 소감 들으면서 질문 겸 좀 시험을 보는
시험을 보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 아까 수험생처럼 춘천 시민학교에 대한 짤막한 발제고 그랬지만 사실은 폴케호스콜레 또 선마을 인생학교 이거와 비교했을 때 춘천 시민학교는 어떤가 솔직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마이뉴스 대표이긴 하지만 그 두 개의 인생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이사장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강화도에 있는 꿈틀 인생학교는 이제 1년짜리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1학년 마친 친구들이 오는 1년 과정입니다. 정원은 30명이고 그거를 이제 7년째 하고 있는데 여기는 100% 민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 법적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전남 신안에서 하는 이제 선마을 인생학교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 포크호일스쿨레랑 비슷한 건데 거기는 2박 3일, 일주일, 뭐 3박 4일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이제 민과 관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70%를 신안군에서 되고 30% 정도는 민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신안군 의회에서 인생학교 설립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100% 민간, 그다음에 민관 합작 이렇게 이제 해보고 있는데 춘천 시민학교는 또 시민학교의 모델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덴마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꼭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한국에서도 이게 주류니까 이렇게 해보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그다음에 하는 단체, 주체의 성격에 따라서 매우 이게 다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덴마크에는 250개의 청소년용 인생학교가 있고 80여 개의 어른용 인생학교가 있는데 최근에 이 사람들의 흐름을 보면은 거기서 또 혁신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지역마다 막 마을 축제 많이 하잖아요. 춘천도 이 축제하고 어디도 축제하고 그러면은 어떤 그 성인 학교는 포코이스쿨레는 이동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형 그 음식 트럭이 있듯이 이동형 성인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춘천에서 무슨 축제를 하면 거기서 일주를 해요. 그다음에 저기 뭐 남해에서 하면 또 거리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우 다양한 것이 있다. 우리 춘천 시민학교는 그래서 춘천의 아까 얘기한 춘천의 매력과 춘천의 한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역할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0% 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이는 학교라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중고등학교 전국에 있는 농촌 지역의 청소년들하고 전국의 농촌 지역 7군데 마지막 종착지는 춘천이었는데요. 우리 이 시민학교 같은 성인을 위한 인생학교들이 전국 곳곳에 신안에도 있고 강화도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막 생기면 정말 거기를 한번 이렇게 네트워킹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저기 양성호 선생님한테 한 가지 제가 준비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 우리 양성호 선생님 2장으로 저한테 너무 익숙해졌어요. 사실 2장은 제가 했는데 예전에 2장을 뺏겼습니다. 2장께서는 외부인이면서도 춘천 시민학교에는 또 아주 직접적 들어와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운영을 주체로 했던 당사자 말고 서울 시민이거든요. 서울 시민이 춘천 너무 좋다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내려오시는데 춘천 시민학교 2년을 같이 하시면서 춘천 시민학교 이것이 다른 데랑은 좀 다르다. 장점, 또 느낌, 또 재현이 있으면 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1차적으로는 제가 뭐 쉼표학교 하면서 만나 뵙는 춘천의 시민분들이 아주 극소수에 이제 불과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만나서
배보니까 춘천 시민분들 안에 굉장히 문화적인 그런 개개인의 문화적인 자산 그런 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연극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시도 또 만드시는 또 이렇게 하시는 작가분들도 계시고 평소에 제가 이제 서울 경기에서 이렇게 만나봤을 때 주변 이웃분들이 좀 이렇게 다르게 그래서 굉장히 풍부하게 이렇게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또 엮여지면은 또 다른 형태의 춘천의 시민학교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또 생각도 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춘천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태어난 곳이 춘천은 아니지만 어떤 이 춘천에 대한 그 애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춘천이 또 관광으로도 유명한 곳이긴 하지만 저 같은 이런 그 춘천 좀 애정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인구들도 여기에 직접적으로 제가 주소를 두고는 있지만 마음을 두는 그런 관계 인구들도 뭔가 춘천 시민학교의 그 모양 안에서 만들 수도 있겠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춘천 시민들의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라서 참가자분들이 이제 춘천 시민들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만 춘천에 이렇게 좋은 시민학교라든가 시민학교가 운영되는데 바깥에서 또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바깥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춘천 시민들이 호스트가 되고 이렇게 맞이하는 춘천에서 맞이하는 시민들의 역할을 또 해주고 바깥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관계 때문에 춘천과 뭔가 그 관계 맺음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형태의 그 동료 시민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그 동료 시민의 관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덴마크에서 한국에 오는 그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케이팝 때문에라도 한국에 오는 그런 글로벌 시민들, 세계 시민들이 춘천을 알고 가는 데 있어서도 그 기점이 춘천 시민학교가 되면은 좋지 않겠나. 춘천을 알아가고 춘천에 대해서 좀 이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좀 그런 확장까지도 춘천을 벗어나서 춘천 다른 동료 시민들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춘천 시민학교가 되면 어떨까라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사실 이건 제 질문에 있었는데 좀 이따가 제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이걸 이제 시민의 세금, 춘천시의 예산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매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춘천 시민을 위해서 써야지.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열었을 때 다른 시의 시민을 위해서 쓰는 건 맞나? 또 국제학교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물론 자부담도 좀 있겠지만 과연 춘천시의 예산을 가지고 국제적인 시민들을 과연 춘천에서 이렇게 받아 안는 것이 한편으로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예산 관계상 그것이 맞나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은 춘천의 교육도시에 아주 앞으로 큰 역할을 하실 분도 교수님도 와 계셔서 이런 얘기들을 잘 담으셔서 좀 설계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쪽으로 가서 저희는 유현희 팀장인데 사포라고 저희는 또 익숙하니까 사포에게 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짧은 시간에 막 하면서 일일이 다 설명 못한 것 중에 여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몇 가지 좀 대표적인 휘계라든지 안전한 관계라든지 뭐 조르바의 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없을까요? 그럼 여기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저희 춘천 시민학교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프로그램 설명을 안 하는 게 저희 컨셉 아니었던가요? 사실 참가자 모집을 할 때도 이 프로그램이 뭔지를 막 되게 상세하게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 형태는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기도 한데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짧은 쉼표 과정에서는 처음에 만나면 서로가 환대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초대하신 이제 운영진들이 또 안내하고 오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걸로 시작이 되고요. 그 안에서는 이제 기간이나 기수별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조금 쉼이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쉼의 의미는 뭐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쉼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킹해보는 시간이 있기도 하고요. 주로는 따로 나 혼자 혹은
서로 마주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거나 약간 타인과의 또 관계를 통해서 알아차리는 그런 시간이 뭐 움직임 작업을 통해서 혹은 둘러앉은 대화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쉼표학교에서는 쉴 새 없이 쉰다. 보통 짧은 프로그램이 있고 나면 아까 휴게 소개를 해줬는데 중간중간 계속적인 휴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활동을 하고 나서 휴게 시간이 보통 30분씩 주어져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또 휴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짧게 만나서 같이 마주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또 휴게를 해요. 그 휴게 시간이 가지는 의미가 사실 또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굉장히 저기 뒤에 저희가 부족하나마 나름 느낌을 내놓은 커먼룸이 있는데 그 3, 4, 5명 모여서 서로 또 그냥 소소한 어떤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제 그런 여유 속에서 좀 또 저희가 의도치 못하게 자기 발견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관계들을 맺어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됐던 것 같고요. 항상 마무리는 이 시간을 함께 회고하는 것으로 하는데 평가하지 않아서 좋다는 되게 의견도 많았습니다. 폴케 스쿨의 기본 철학 중에 이제 시험이나 평가 이런 게 사실 없잖아요. 그 대신 그 1박 2일이 자기에게 좀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를 자기 정리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고요. 그 현지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 폴케 스쿨의 주요 과정 중에서 자유학계에서도 그렇고 저희 쉼표학계에서도 꼭 함께 하는 게 아침 열기 시간이에요. 이제 같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날 불편한 사람이 없는지 서로 괜찮은지 그리고 그날 역사 속에서의 그날 있었던 세계 뉴스들을 같이 또 공유하면서 뭔가 약간 세계 시민의 감각을 일깨우는 일종의 그런 시간이 있고요. 그 시간만큼은 다른 시간은 자기 상태나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좀 빠져 있거나 자기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시간만큼은 함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명을 좀 붙이자면은 개별 프로그램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자유학교 팀에서 만들어준 전체 프로그램 구성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형태로 좀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본인에 집중하고 본인의 쉼을 찾고 그리고 그 관계가 커피 믹스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본인을 다시 발견하면서 그 과정에서 점점 2일차로 넘어가면서 개인의 쉼에서 공동체의 쉼으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강화되고 그 안에서의 것들로 지금 1박 2일 같은 경우에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의장님? 네. 네, 이렇게 덧붙이셔도 좋습니다. 윤한 쌤에게 이왕 마이크 들으셨으니까 아까 우리가 학교를 설명을 했잖아요. 저희 고민 중에 하나가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쉼표학교 1박 2일, 2박 3일 참여할 때는 막 이렇게 은혜 받은 것처럼 누가 이렇게 크게 웃으셔? 이렇게 은혜 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정말 완전한 새로운 세계에 빠져서 있는 것처럼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사실은 하루 이틀 지나면서 또 일상에 묻히게 되고 쉼표학교에서 느꼈던 그런 감성들 또는 이런 마음들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라는 걸 조금이라도 흉내내 보자라고 했는데 아까 저기 판도 있고 발제도 했지만 조금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윤한 쌤에게 좀 부탁드려 볼게요. 말을 덧대면 바로 이야기가 오는 걸로 봐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는 뭐 처음에 저희가 기획했던 단계는 뭐냐면은 앞서서 우리가 지금 시민학교가 왜 필요한가라는 고민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나날이 계속해서 지식들은 다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지식은 전부 다 개인의 지식이죠. 나 스스로만 성장하는 그런 교육이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나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경험이 되고 공동체의 지식이 되면 어떨까? 그리고 지식을 단순히 알리고 전수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으로 저희가 교장학교, 지난주에 교장학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수업을 열겠습니다. 지금 저기에 있는 약 30개 정도 교실에 있는 선생님들을 밤 7시 반에 모이니까 의외로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일상을 마치시고 오실 수 있는 시간에 같이 모셔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문센에서 문화센터에서 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큰 지식,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같이 이웃하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좀 자유롭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원형은 뭐 서울에서 하는 모두의 학교라든가 혹은 좀 더 심화된다면은 뭐 독일에서 하는 그 시민대학 뭐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겠지만 그러한 지식보다는 각자가 갖고 있는 개개인의 경험과 그리고 조금은 특별한 생각들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과정으로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봤더니 한 분께서 엔잡러에 뭐였죠? 네, 엔잡러에 취미생활 하셔가지고 본인이 갖고 계시는 한 4개 정도의 취미생활을 함께 여기서 다른 시민들과 공유하겠다라고 해서 수업 개설 신청서를 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누군가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지식이나 경험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춘천에 28만의 인구가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정말로 이게 들끓는다라고 하면 28만 가지의 경험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과 만나고 우리 이웃들과 대화하고 그러한 일종의 그 커뮤니티 기반의 이야기 모임, 주제를 정해주는 것, 그렇게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고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도 크게 부담 갖지 않으시고 소소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그 이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거였거든요. 어디나 학교, 누구나 선생님. 물론 이장님의 말씀은 아니었지만 저희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과정들을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구성을 했고 우리가 학교라고만 하면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이름을 일부러 소지섭이라고 하는 네이밍을 좀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들끓듯이 말씀 주신 게 소지섭이 이거 소송 걸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는데 소송 걸어서 제발 우리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거 우리 학교를 일반 시민이 이렇게 찾으려면 어떻게 좀 검색하거나 이러면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시민학교 춘천 시민학교를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1페이지 내에서 나오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춘천 시민학교를 검색하시면은 그 안에 그 우리가 학교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여기에 모래도 하나 띄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저희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 홈페이지에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안에는 작년에 했던 모습들 그리고 올해 했던 것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춘천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춘천 소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게 뭘 줄임말로 했는지 소셜 스쿨 포 춘천 해가지고 cscc.oopy.io입니다. 우피IO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에 죄송한데 너무 어렵고요, 그죠? 그냥 춘천 시민학교 검색해 보시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1페이지 내에 다 나옵니다. 네, 춘천 시민학교 치시면 웹페이지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학교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저희가 많은 시민들하고 함께 그동안 2년 동안 진행해 왔는데 가장 은혜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그래서 특별히 시민 패널을 앞에 모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준철 선생님한테는 아직 시민학교를 잘 모르는, 심표학교를 잘 모르는, 참여하지 않았던 시민에게 나 이렇게 심표학교에서 감동 먹었다. 뭐 이런 홍보의 말씀 겸 본인의 소감 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 얼떨결에 그 심표학교 1기에 이제 그 참여하게 됐는데 그날 사실 이제 참여하는 날 비가 왔어요. 예, 비가 왔는데 그 장소도 이제 언제 한번 꼭 가봐야겠다고 벼르는데 이제 못 가봤던 그 춘천 국립숲체원에서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비를 그냥 좀 맞으면서 걸었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도 이제 그 당시에 아카시아 향이 아주 상당히 그 풍기는 계절이라서 여기 계속 와야지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뭐 끝나고 나서는 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찾기는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들어가 가지고 프로그램부터 이제 봤어요. 습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연수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그 학교 교편을 잡고 있다가 이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뭐 연수라는 프로그램에 상당히 그냥 한 30-40년을 갔는데 이 심표학교
가서도 역시 버릇은 못 버린다고 그 프로그램부터 먼저 봤는데 뭐 쉬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휴게라는 단어를 이제 처음 접했는데 사실 이제 접수하기 전에도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비가 왔는데 이제 비 가림막을 해주고 그 앞에 산이 숲이 쫙 내다 보이는 곳에 앉아 있는데 정말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낙원이구나. 그래가지고 바쁜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그리고 이제 휴게라는 그런 시간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도 그 휴게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정말 이거는 막연하게 쉬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했던 분하고 되게 그 유의미한 그런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더라고요. 같이 삼삼오오 어울려서 뭐 끊임없이 이제 뭐 같이 노래도 같이 맞춰서 불러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다니면서 막 그 나무 이렇게 그 잘라놓은 데에서 보니까 푹신푹신해서 거기서 막 그 음악 틀어놓고 막 들고 뛰어보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계곡물에 그냥 풍덩 빠져보기도 해보고 이러면서도 이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제가 그 전화를 지인에게 했어요. 그래서 2기 때 꼭 좀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명한테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 정말 모두가 다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술도 사신 분도 있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 쉼표학교에 이제 그 애찬론을 펼치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고 올해 또 이제 그 어게인 쉼표학교에서 이제 제가 갔었는데 쉼표학교의 그 매력적인 거는 무언가 이렇게 그 부담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니고 제가 스스로 저한테 쉼이 뭐지? 쉼이란 과연 어떤 거지? 그리고 어떻게 쉬면은 가장 편안한 쉼이 될까? 이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이게 가장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그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어떤 양질의 쉼을 가지고 있느냐.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쉼이 과연 나한테 좋은 쉼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정말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거를 60이 훨씬 넘어서 제가 이제 그걸 찾게 되니까 너무 이게 소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은 분들한테 그 쉼표학교 홍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홍보부장이냐는 소리도 들었는데 이 쉼표학교가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시민학교 이렇게 이제 통틀어서 아까 말씀해 주시는데 뭐 우리가 학교에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 또 자유학교에도 관심을 가져봐야겠고 아직은 이제 뭐 저는 미숙하지만 열심히 그 참여해서 저도 좀 배워나가는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여기에서 이익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분들도 혹시 참여 안 하셨다면은 당장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그 이 퍼실리테이터 과정이 아마 개설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3박 4일 한다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짜도 제가 3박 4일 하면은 참여를 못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압력을 좀 넣어가지고 좀 줄여달라 이래서 그게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은 거기에도 저는 참여를 해서 정말 그 쉼표학교 나아가서 춘천시민학교가 정말 아주 춘천 시민들 머리에 이렇게 정말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이익을 담당하는 쉼표인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아있는 생생한 시민의 홍보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플로 질문을 좀 받을 때 준비하시라고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플로 시민분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저도 오연호 대표님한테 사실은 저는 예전에 서울에서 10만 원 내고 컨퍼런스를 하셨었어요. 오마이뉴스에서 덴마크의 교장 선생님들도 오시고 그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손을 들고 그 덴마크의 나이 많으신 교장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덴마크는 행복 지수 1위라는데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자, 그 덴마크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왜 그럴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행복합니다라는 농인지 진인지 잘 모르는 그런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저 그 수백 명이 앉아 있는 그 넓은 공간에서 저도 막 질문하고 싶었는데 대표님한테 못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드리려고요. 아까 발제도 들으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저희 슈피학교도 그렇고 폴케오이스콜레도 그렇고 지금 꿈틀린 인생학교도 그렇고 자유와 연대 그건 또 다른 표현으로 밀실과 광장 나라고 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저는 나의 자유와 공동체의 연대성이라는 게 과연 공존 가능한가? 실제로 공존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떤 분이 그 덴마크 선생님한테 질문했듯이 행복 지수도 높다라는 건 나의 자유가 좀 더 강조된 것 같은데 또 공동체가 너무 힘드니까 이혼율도 높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우문일 수도 있겠으나 나와 공동체 공존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대표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그 자유로운 선택,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어떤 길로 가도 괜찮을 정도가 이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행복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부모들이 행복하더라고요. 부모들이. 여러분 그 이제 고3 정도 되면 부모가 막 되게 긴장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될 텐데, 좋은 일자리 찾아야 될 텐데, 늘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어디를 가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갈 수 있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고등학교 졸업 정도 하는 이 엄마 아빠들이 나이가 한 40세 후반이나 50대 초반 되겠죠. 그때 자식으로부터 해방돼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자유 이거는 어디서 나올까? 이게 연대에서 나오는 게 많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길로 가려면 적어도 생활고로부터는 해방돼야 되잖아요. 이 생활고를 해방시켜 주는 게 연대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이 조금 더 많이 있는 사람이 더 세금을 내는 그러니까 50% 이상의 세금을 내잖아요. 부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냐면은 나만 잘 살아서 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나도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옆 사람도 행복해야 된다는 이 연대 정신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죠. 기꺼이. 그럼 그 세금을 가지고 학비를 대학 때까지 안 내게 하고 병원비를 안 내게 하고 실업이 생기면은 2년까지는 80%의 월급을 받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와 연대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더불어 함께가 있지만 개인이 자기의 할 말을 구성원들의 눈치 보지 않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의 조화가 굉장히 강조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는 어떤 회사에 어떤 단체에 뭔가 막 이렇게 있으면 뭔가 좀 그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거를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비판을 하는 사람이나 비판을 당하는 사람이나 이게 비판이라는 용어보다는 이 대화의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주인이고 당신도 주인이다. 이거를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연대, 공동체 이런 단어만 생각하면 살짝 내가 뭔가 좀 구속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개인의 자유, 개인의 프라이버시, 개인이 사회적 눈치를 보지 않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힘, 이게 진정한 힘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덴마크를 좀 더 좋아하는 이유, 북유럽 중에서도 좀 더 좋아하는 이유는 이것의 그 조합이
다른 곳보다 더 유연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자기 나라가 제일 행복하다는 어떤 나라를 6번 가봤어요. 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답이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 나라에 갔을 때는 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다 답이 달라. 그 자유가 있는 저는 그게 보장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제가 농촌에 살고 있거든요. 20년째. 근데 농촌은 아직도 부역이라는 걸 합니다. 마을 이제 추석 때 이제 타지에 나가 있던 자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마을 안길 신장로에 이장님이 방송을 해서 같이 풀을 베고 마을 청소를 하는 공동체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누구 집 숟가락 몇 개인지도 다 안다는 건 개인 프라이버시나 자유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좋은 게 그냥 좋은 거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한편은 저 젊은 나이에 귀농했을 때 그 제가 농사 짓던 하우스가 좀 집이랑 떨어져 있었거든요. 거기에 트럭이 세워져 있지 않고 저희 집 마당에 트럭이 세워져 있잖아요, 제 트럭이. 그럼 동네 분들이 제 젊은 놈이 일 안 하고 집에서 쉰다 그래요, 논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가 보장받기 위해서 트럭은 하우스 앞에 세워놓고 걸어서 몰래 집에 와서 낮잠을 자고 간 적도 있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공동체와 개인의 자유, 이게 사실은 연대힘으로 묶일 수 있다라고 하는 대표님 말씀에 되게 공감이 되면서도 우리가 또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공동체성과 또 개인의 자유가 좀 많이 확보되면 좋겠다. 뭐 이런 과제를 좀 느끼면서 플로어에 계신 우리 시민분들에게 좀 전에 말씀하셨죠? 눈치 보지 않고 할 말하는 질문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누가 먼저 없으실까요? 여기 신청서에 다 용기 있게 손을 드신 시민분들에게 마이크를 패널을 지정해 주셔도 좋고요. 저기 오 대표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저기 퇴직을 한 2년 전에 하고 지금 조그만 농장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저희가 춘천 시민학교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현희 대표님 소개도 잘 들었고 했는데 내용 전반적인 거 모르지만 저희가 가야 되는 궁극적 목표가 뭐냐면 휴게를 이제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뭐 가사 분담이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제대로 해서 1박 2일 동안 시민학교에서 내 편안하다, 이게 궁극적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집에서도 가사 분담을 하고 식구들이 서로 쉴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해주고, 또 아니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조세 부담을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형편이 약간 어려운 사람들도 결국은 다 같이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이제 횡설수설 하는 것 같지만 옛날에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 때는 무조건 전략만 하면 됐었잖아요, 그죠? 그 교육을 들었다 오면 뭐 비누칠을 뭐 한 번 해서 뭐 얼굴 다 씻는다든지. 근데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편안하게 당신이 집에서 가사 분담을 다 해서 식구들이 교대로 쉬어줄 수 있게 하는 거를 하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너네들이 진짜 우리가 항상 의무는 이행하고 권리만 누리려고 하니까 문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라는 거가 이런 사회를 정화할 수 있는 거가 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뭐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누가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집에서 뭐 가사 분담이라든지 뭐 학교에서 그런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자유와 연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언론에서 특히 이제 보수 언론 같은 곳에서 북유럽이 너무 복지를 잘해주니까 개인이 게으르지 않을까. 나 실업 당해도 2년 동안 80% 나오는데, 그다음에 복지제도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냥
도전하지 않고 역할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실제로 가서 이제 쭉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매우 드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자유와 연대를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부터 유치원 때부터 연대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는 그냥 이 시간 참여 안 하고 쉬고 싶어. 그럼 쉴 수 있어요. 근데 하루의 일과 전체에서 내가 이 공동체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려면 나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걸 끊임없이 또 교육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 때부터 점심 시간에 그 테이블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다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 어린 나이 애들이 젓가락 놓고 숟가락 놓고 휴지 놓고 하면서 뭔가를 하게 하는. 예. 그래서 가사 분담도 마찬가지의 역할이 되는 거죠. 내가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으려면, 기쁨을 누리려면 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 속에서 녹여들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대개 만약에 이제 이모 식구가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은 중학교 3학년짜리가 자기 집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 3시부터 와서 너도 청소하고 같이 감자 썰고 그래야 너도 7시에 저녁 식사에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은 학원 갔다가 7시 10분 전에 와라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이렇게 초대받아서 덴마크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3시부터 와가지고 같이 뭔가 참여해서 함께하는 이걸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오늘 춘천시민대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뭐 꿈틀린 인생학교 이런 사례들을 들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다 표방하는 게 삶이잖아요. 삶. 내 삶 속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얼마나 알차냐, 내가 얼마나 잘 참여했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고 구체적으로 우리 집에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 동네에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나 내 개인의 삶이 삶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바뀌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덴마크의 교육과 이 문화가 준 힘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점을 굉장히 주요한 어떤 포인트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제가 플로에 질문 한 분 더 받고 또 패널분들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기 오늘 홍천에서 저희 시민학교 같은 학교를 준비하신 분들이 특별히 두 분이 오셨어요. 되게 이 비를 뚫고. 그래서 아마 궁금하신 것이 많으실 텐데 잠깐 좀 일어나서 간단하게 소개도 해주시고 뭘 고민하고 계신지 그리고 궁금하신 거 하나만 질문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 강원도 홍천군에서 그 숲속마당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안성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숲속마당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그 덴마크 폴케오이 스쿨레를 좀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인생학교 짧은 단기 인생학교를 좀 준비하려고 한 2년 정도 나름 이렇게 워크숍도 하고 이제 이렇게 지내왔고요. 이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움직여 볼까 해서 이렇게 좀 세미나에 좀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그 24절기 우리가 알고 있는 24절기가 저도 이제 세시풍속이라고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절기마다 삶의 물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절기마다 24절기에 24개의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인생학교를 조금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세미나 하면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환대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웅천도 힘내시라고. 예, 감사합니다. 좀 패널 분들에게 좀 다시 마이크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양성원 우리 이장께서 관계 인구 얘기를 2번이나 하셨어요. 관계 인구 요즘 하도죠? 아시나요? 예. 전국의 지방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출향민들을 향해서 구애의 손짓 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관계 인구 얘기도 많이 하고 아까 얘기하시다가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런 욕심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춘천이 국제 성인 인생학교로서 우리 춘천 시민학교가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조금씩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춘천이라는 도시를 또 춘천이라고 이 아름다운 문화를 좀 세계에도 알리고 또 국제 시민들도 우리 관계 인구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이제 좀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조금 좀 이게 춘천에서 가능하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쭤볼까요? 일단 이제 관계 인구라고 하는 이렇게 단어가 일본에서 이제 온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인구 절벽, 인구가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대도시를 제외하고 이제 작은 도시들에서 인구들이 너무 없으니까 인구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출생률을 위해서 많은 지원 정책도 하지만 이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소를 등록하는 정주 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춘천에도 많이 오고 가는 관광을 하는 인구도 있는데 이런 인구들 말고 뭔가 더 자주 빈번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지역을 여기다가 주소를 두고는 있지 않지만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구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예를 들면은 휴가 기간 동안에 여기 와서 좀 이렇게 일도 워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인구들라든가 아니면 일본에도 이제 고향 기부제가 있고 한국에도 이제 그런 제도가 이제 생겼죠. 그래서 뭔가 지역의 특산물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 응원 인구, 관계 인구들 내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그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인구들을 좀 만들어 보자.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지역 소멸 문제가 일본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나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여러 정책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아까도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춘천 바깥에 있는 인구들이 그냥 관광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고 춘천의 자연 환경이라든가 춘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교류의 형태로 계속 관계를 이어 나간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겠다. 그리고 반대로 춘천 안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은 춘천을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바깥에 있는 분들한테. 그러려면은 기존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이지만 잘 몰랐던 춘천을 더 자세하게 들여볼 수 있는 기회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춘천학이라고 하는 것도 새롭게 또 조명을 받을 필요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춘천이 또 이제 강원도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여러 곳이랑 또 관계된 곳도 많으니까 예를 들면은 또 가질 수 있는 또 장점이 좀 북한 여기 적경지대랑 또 가까운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해외 이제 저희 이제 덴마크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한국에 이제 뭐 놀러 올래 그러면 약간 좀 시큰둥해요. 근데 만약에 너 여기 오면은 여기 DMZ도 보여주고 저기 탈북민들하고도 만날 수 있는 기회 갖게 된다고 하면은 그 친구들이 그때부터 이제 길을 크게 열더라고요. 왜냐면은 걔네들이 보는 신문에 우리나라 뉴스가 크게 나오진 않고 가끔 가다가 이제 북한 이런 뉴스들이 크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어떤 뭐 K-팝이라든가 뭐 태권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바깥쪽에 관심 있을 만한 것들 굉장히 많은데 우리 스스로 발견하고 있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춘천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자산, 인적 자산 이런 것들을 외부에 있는 곳들이랑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걸 품을 수 있는 곳이 시민학교가 된다라고 하면은 꼭 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원도만 놓고 중심을 보더라도 춘천에 시민학교가 있는데 또 강원도의 다른 지역이 자기 거기에 사는 시민들, 동료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경험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안에서 확산시킬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그 토끼풀 본 것처럼 그런 발상의 시작이
춘천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 시작의 중심에는 당연히 춘천 시민분들이 계셔야겠죠. 그런 걸 경험한 분들이 다시 또 다른 분들한테 전파도 하고 그 나름대로의 또 그 다른 학교의 그 상상들도 같이 해볼 수 있는 뒷배가 좀 이렇게 돼주고 실험의 또 그 증거가 돼주고 희망의 증거가 돼주고 해줄 수 있는 것들 그게 좀 중심에 대한민국 여기 있는 중심에서 춘천이 좀 그 시작이 되고 좀 발산의 중심이 되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또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혹시 다른 지역 가서도 여기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다 다니시면서 하시는 건 아니죠? 희망은 드리는데 어쨌든 시작은 어쨌든 지금 그 뭐지 우리가 그 팩트로 부정할 수 없는 거는 이런 걸 처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공에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춘천 시민학교가 이렇게 처음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타이틀은 춘천이 가지고 간다. 예. 근데 그 말씀하신 그 관계 인구를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덴마크 사람, 국제적인 사람 데리고 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이 딱 좋은 때 사실은 그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졌더라고요. 제가 2년 6개월 만에 이제 다시 갔잖아요. 이 2년 6개월 사이에 한 4배 정도 높아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덴마크 코펜하겐 시내에 한국 다방이 몇 개 생겼어요. 거기는 하루 종일 한국 음악만. 물론 덴마크 사람이 운영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그다음에 한글 학교의 수강 신청자들이 막 몰려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심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서울도 있는데 왜 춘천으로 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덴마크에서 제일 크게 500명이나 다니는 청소년 인생학교가 어디에 있냐면 아눔이라고 저기 덴마크 진짜 북쪽에 산골짜기에 있어요. 근데 거기가 전체 인생학교 중에 가장 커요. 그 학교는 이제 글로벌을 표방한 학교이기도 하고 나름 자기 특색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도 한데 저는 춘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한글 가르치실 수 있으시죠? 우리 모두 교사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쯤은 그죠? 예, 춘천의 그런 국제학교가 춘천 시민학교로부터 좀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자 그러려면 좀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해볼까 이제 23분 남아서 윤환 쌤, 예, 그 사실은 2019년부터 춘천에서는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예, 춘천에서 성인인생학교, 춘천시민학교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연구 용역에 책임 연구원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물밑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좀 단순한 질문을 던져보죠. 춘천시민학교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상당히 간단한데요. 이게 답변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단순하게 처음에 그 연구 용역했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배경은 그 당시에 그거 있기 1년 전에 한참 이제 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계획서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고 그때 이제 전환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많았고 그걸 하면서 제가 그 약사명동에 특화 사업을 좀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춘천이 축제 3가지의 큰 축제가 있잖아요. 마임 축제 그리고 인형국제 국제연극제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요. 이 3가지 축제를 가지고 아까 우리 이장님이 말씀하셨던 관계인구 차원에서 사람을 좀 늘리기 위해서 요즘에 한참 그 한 달살이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소프트 랜딩으로서 이제 그 이러한 축제 자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좀 이러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선일보였나요? 거기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갭이어를 갔다 왔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폴케휘스콜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로스킬드 호이스콜레라고 하는 게 있어서 축제만 하는 데가 있다. 그리고 폴케휘스콜레를 그때 처음으로 저는 깊이 있게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단계에서 요 이야기를 우리 앞에 있는 유성철 계장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당시에 시의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계속 키워갈 것인가. 물론 아까 오연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신안 같은 경우에는 70%는 관에서 되고 30%는 민간에서 된다라고 했을 때 춘천에서 이 30%의 그
비용을 낼 만한 민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성에선 거기서부터 턱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한 건 뭐냐면 그 당시 한참 문화도시 그거 할 때 이제 뭐 전환이란 단어 꽂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막 남발하긴 했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 사이에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하시고 나가셨네. 이제 그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 일들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솔직히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그 지속 가능하게 관에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 신민학교 자체에 조례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빨리 우리가 폭넓게 펼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해. 우리는 여태까지 개인의 지적 성장에만 관심이 있었던 반면에 우리가 함께 나를 제대로 살펴보고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함께 키워가는 이런 문화가 필요해라고 하는 우리 시민들 간의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게 우리 춘천 시민학교로서 자기 색깔을 갖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쉼표인이란 말 많이 회자되고 쓰고 있잖아요. 2년 만에 우리 쉼표인들이 시민학교를 경험한 우리 쉼표인들이 저 물 밑에서 물론 이제 춘천시가 또 저희 센터가 또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는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그 예산과 상관없이 우리 쉼표인들이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모이고 이거 너무 좋으니까 나누는 어떤 그런 문화로서 시민학교를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 우리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하고요. 저도 좀 힘을 내보겠습니다. 자, 다시 플로의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예, 용기를 내셔서 질문을 또는 의견을 얘기해 주실 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써주신 질문을 신청서에 쓰신 질문을 제가 이런 질문 너무 좋아요라고 해서 제가 마이크를 혹시 여기 안 계실 수도 있는데 하나를 제가 뽑아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네요. 세 가지 질문을 그냥 동시에 해주신 분인데요. 그 중에 하나, 춘천 시민학교를 통해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신청서에 써주신 분 여기 안 계신가요? 여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자, 현장에는 안 계신 걸로.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 사포에게 던져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늘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너무 먼 얘기, 너무 이상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질문 주신 분께서 시민학교에서 배우면 실질적으로 내 일상에서 뭐 사소하게는 가사 분담의 문제까지도 함께 민주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뭐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쉼표 학교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뭐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 일상이나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괴리가 되게 큰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저희가 다 계급장을 떼고 만납니다. 내가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 무슨 직장에서 일을 하는지 직급이 뭔지 전혀 밝히지 않고 그냥 온전히 내가 불리고 싶은 이름으로 처음부터 만나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인데도 그 안에 저희가 얘기하는 안전한 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되는 역할,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온전히 나로서 만날 수 있는 경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게 내 일상을 다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저는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어쨌든 그렇게 한번 되돌아보거나 혹은 나 자신을 좀 이렇게 다시 채우는 시간을 갖고 난 이후에는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울 때가 많지만 내 일상에 조금 다른 노력들을 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통적으로는 내 삶을 위한 적극적인 힘을 추구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내가 그 안에서 경험했던 안전한 그 느낌들을 내 일상에서도 좀 더 하기 위해서 내 소중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떠올려서 초대하고 내가 조금 더 그런 태도와 자세로 일상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화라는 게 사실 이거 너무 먼 얘기 같지만
그런 가치를 공감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시민들이 많아진다면 저희가 2년 동안 고작 200명밖에 못 만났지만 적어도 그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고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되게 중요하다고 공감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200명을 초대하고 또 그렇게 나비 효과가 되어서 그런 분들이 춘천에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된다면 저희의 일상은 저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직장에서도 혹은 내 가정에서도 안전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현실 괴리가 되게 큰 것도 너무 사실이어서 제가 혼자 개인으로 노력해서 내 직장의 문화를 바꿀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 내 가정에 이제 내가 아무리 제안해도 쉼표였기에 절대 오지 않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근데 적어도 그게 선한 영향력들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되게 조금씩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변화라는 건 이런 것들을 그런 삶의 가치에 동의하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내 삶에서 이제 실천하는 시민들이 점차 넓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춘천이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그 계란의 바위치기 같은 이런 일들을 이제 각 또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가 그 안전한 관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쉼표학교나 시민학교에서 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상으로 갖고 올 때 아직은 저희가 조금 어색함이 있어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나이도 있고 어찌 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민학교를 통해서 안전한 관계를 경험해 본 한 번쯤 경험해 봤다면 또 그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면 일상에서 어느 순간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또는 내가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분에게도 그런 안전한 관계로서의 타진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서포 말을 좀 우리 이사장님과 우리 마자센터 직원 18명이 함께 시민학교를 가서 안전한 관계로 서로 좀 닉네임도 부르고 아까 이사님 이사 말씀 들으셨죠? 예, 권위적이시지 않은데 그래도 시민학교, 쉼표학교에 들어가서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좀 발칙하고 재밌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 저기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그 기조 강연 해주셨던 오연희 대표님께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를 2017년 12월에 책을 읽고 저의 가치관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말미에 이제 전달하셨던 메시지가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같이 참여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자 하면서 저에게 정말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기였거든요. 큰아이가. 그때 저한테 딱 꽂히는 메시지가 학부모들이라면 학교 뭐 이사회라든지 그런 거라도 관심을 가져보자, 혹은 독서 모임이라도 좀 나가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굉장히 저한테 많이 꽂혀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을 통해서 만났었던 책이긴 하지만 그 다음 해에 학교 독서 모임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작은 도서관에 봉사를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 저의 이런 전방위적인 사회문화 영역, 시민 영역에서의 저의 목소리를 지금 굉장히 내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 책이 주는 이 메시지가 정말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전에 이 시민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취지를 얘기하시면서 지적인 전달이나 뭐 강의형의 방식은 좀 지향한다라고 하셨었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좋지만 저는 어떤 일상의 영역에서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어떤 문화, 그러니까 안전망의 어떠한 취지로서도 그리고 어떤 시민력의 향상에 있어서도 저는 도서관만큼 좋은 공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9월 3일에 저희 도서관에서도 이제 작은 행사를 해서 이제 어떤 이제 북토크를 진행을 하면서 또 이제 깨닫게 됐지만 작은 도서관 진흥법 같은 것들이 아주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없게, 그러니까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동력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지금 뭐 조례나 법이 없는 다른 영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랬었을 때 저 굉장히 이제 이 도서관이 왜 이렇게 자꾸 힘을 못 받고 있을까?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인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답답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었었고요. 네, 그래서 책의 제목 그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반드시 예스라고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랬었을 때 정말 춘천이 타시도에 비해서 조금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조금, 저는 이제 춘천 토박이긴 하지만 많이 느끼긴 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조금 늦고 조금 이렇게 약간의 저항 같은 게 있다고 볼까? 그랬었을 때 춘천 시민들의 그러한 특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어떤 원론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제가 24번 가서 그동안 안 보이던 게 보였다고 하면서 했던 게 식물이잖아요, 식물. 가로수들이 이게 있는데 춘천은 그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서울은 잘 안 보여요. 가로수 새로 심을 때 물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물 주머니를 달아 놓더라고요. 이렇게 큰 물 주머니. 그 설명서를 보니까 물 주머니가 물이 다 빠질 때까지 8시간 걸린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주는 것보다 8시간에 천천히 이렇게 진득하게, 그야말로 이벤트가 아니라 삶 속으로 들어가게, 축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공기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게 차근하는데 훨씬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비도 있지만 우리가 이슬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슬은 매일 아침에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에 대한 예보를 하잖아요. 오늘 몇 미리 올 거다. 근데 이슬에 대한 예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신경 안 써. 근데 매일매일 내려. 그게 마당에 있는 풀들을, 식물들을 죽지 않고 살게 만드는 핵심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학교를 만들고 뭐를 만들어서 뭐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슬 같은 존재, 우리가 특별하지 않지만 늘 우리가 삶 속에 스며들어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작은 도서관, 지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왔는데 사실 저는 어찌 보면은 늘 뭔가를 무법지대에서 어쩌다 보니까 해왔어요. 그러니까 2000년에 오마이뉴스 만들 때 인터넷 신문에 대한 법이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기억하시는 분 있겠지만 막 노무현 후보가 오마이뉴스 와서 인터뷰하려고 그러는데 왜 무법 매체랑 불법 매체랑 하냐 그래가지고 선관위가 와서 제지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꿈틀린 인생학교도 지금 법적 규정이 없어요. 무법지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만드는 우리의 심정은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 좋습니다. 이것도 있지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와서 많은 공감을 얻기를, 그래서 이 가치를 그쪽에서 확산하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작은 도서관을 하면서 비록 법적 지원이나 이런 것 없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지는 않지만 동네에 사는 한두 사람이라도 와가지고 야 이거 참 괜찮다, 맞아, 이런 게 필요하지, 그런 거를 느끼는 사람이 공적 기관, 또 다른 기관에 가서 뭔가를 이게 영향을 주고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좋은 기운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조금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이제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춘천 시민학교의 뭐라고 하죠? 먼 역사적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덴마크의 이 호이스쿨레 문화도 처음에는 그냥 민간이 했습니다. 법적인 거 없이 민간들이 하다 보니까 이러면 참 좋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십 년 후에 법적인 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도 그 동네의 변화를 뭔가를 주고 있는 매우 유의미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이런 변화의 어떤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도서관 저는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가장 풀뿌리 교육기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쉼터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저희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도 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 많은 도서관들과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80분이라고 하는 언제 저걸 다 채우나 했는데 이제 5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 이 질문 안 하면 오늘 집에 가서 잠 안 온다. 요건 꼭 질문이나 좀 한 말씀 해야 되겠다. 예, 용기 있게 손 드신 우리 어머니.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월 말에 은퇴한 은퇴 공무원인데요. 제가 봄맞이 그 기자단에 그 입단해 가지고 취재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그 교육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북유럽을 4개국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오연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분들이 우리나라와 다른 것이 이제 기부 문화.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국가가 됐는데 왜 이혼율이 많냐 이런 문제. 이것이 왜 왔을까? 편한 것만 찾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복지보다는 우리의 정신을 계몽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북유럽을 갔다 왔는데 춘천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삐오르 그 아주 너무 장엄한 지루한 삐오르를 보다가 춘천은 아주 하루면 다 감상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춘천 시민학교 이 포럼, 춘천 시민학교라는 이 타이틀 이름이 저희가 처음으로 지정을 했나요? 그게 묻고 싶고요. 그렇다면 정말 이 제도는 민과 관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정말 시민들이 의식이 깨어나서 정말 그 어떤 나라에도 우리가 모델이 되는 도시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요청, 그다음 기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더라도 아무튼 이 시민학교는 계속 확산되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아까 관계 이웃 그런 것이 계속 확산되고 또 세계에서도 주목하는 그런 도시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학교의 그 기원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 춘천시가 처음으로 시작했는지 그게 묻고 싶어요. 서포 아까 이렇게 우리 처음 시작한 배경을 설명을 좀 했었는데 다시 한번 짧게. 춘천에서 춘천 시민학교로 한 건 처음이겠죠. 근데 처음에 저희가 오해를 많이 받았던 게 시민학교라는 말을 저희가 처음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기존에 이거를 시민교육 강좌처럼 이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시민교육, 시민학교 이러면 한국에서 우리가 익히 봐왔던 교육 형태가 대체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최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그게 이제 최초가 아니어도 저는 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나름 좀 자부하는 건요. 쉼표학교라는 이름은 참 잘 지었다. 그건 아마 저희가 최초가 아닐까요? 잘 확인이 불가한데 춘천이랑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춘천이 그 수도권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으면서도 조금만 나가면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포근하고 다채로운 자연을 또 품고 있는 도시이고 문화적 자산도 되게 풍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참 이거는 브랜드 춘천의 브랜드로 잘 키워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네. 이름이 뭐 최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자랑할 만한 학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하게 인문학교라든가 그리고
문화 쪽에서 비슷한 학교들은 많이 있는데요. 전 영역을 다, 그러니까 전 영역이라고 좀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런 식으로 합숙형, 숙박형도 있고, 그리고 개별 우리 시민이 주체로서 활동하는 학교도 있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까지 있는 이 전체 과정을 마련하고 있는 건 저희가 사전 조사를 했을 때는 저희가 처음이었고요. 개별 과정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에서 이렇게 시민학교란 이름으로 붙여준 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게 뭐 춘천이 이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인문학이자 또 구체적 삶의 전환을 위한 학교를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학교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예. 춘천은 지금 민선 8기 들어섰습니다. 가장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교육 도시고요. 또 성공 시대를 시민의 성공 시대를 얘기하십니다. 성공이란 것은 결국 우리들의 작은 행복에서부터 큰 행복까지 결국 행복을 위한 시민들이 그 성공을 바라는 거 아닐까. 그래서 시민학교는 그런 점에서 교육이면서도 또 행복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삶의 행복이라는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정말 딱 맞춰서 끝났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참여해 주신 시민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발표해 주시고 패널로 참석해 주신 우리 패널분들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좀 서로 같이 치면서 이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쉼표. 저희 홈페이지가요. 오늘 나눠드린 노트 한 장 넘기시면 밑에 있습니다. 그 주소 아까 제가 말하려다가